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정태훈 과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대신 오늘 하루 진행하게 된 이미선 대리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저것 이미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경쟁사랑 비교하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헤드폰이랑 저희 모멘텀 4랑 MTW3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경쟁사 모델이랑 비교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경쟁사 제품들 대해서는 다들 계속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 헤드폰이라고 하면은 네 가지 제품을 꼽는데요. 뭐 저희 거랑 이제 소니 거, 보스, 애플 에어팟 맥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사실 에어팟 맥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대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애플은 사실 좀 감성으로 사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나는 뭐 무조건 에어팟 맥스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논외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요즘 뭐 같이 고민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네 개를 보기 때문에 네 개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게부터 살펴보면 사실 여기 있는 스펙들이 전부 다 제가 넣어 놓은 건 아니고 뭐 진짜 디테일한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많이는 안 넣었어요. 사실 소비자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뭐 구경을 하거나 했을 때 막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뭐 설명을 하면 오히려 뭐 재미도 없고 뭐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들, 뭐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무게를 사실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에어팟 맥스는 384.8g으로 이것 중에 제일 무겁고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애플이니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제품이죠. 그리고 제일 가벼운 게 보스 QC45 제품이고요. 착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착용해보면 사실 가볍긴 해요. 뭔가 되게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고 그리고 소니가 250g 그리고 저희 게 292g. 근데 저희 거도 사실 막 그렇게 꼈을 때 엄청 무겁다 이런 느낌은 없고 뭐 어느 정도 착용감은 다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착용감을 얘기했을 때는 보스가 되게 착용감이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뭐 저희 거를 착용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거도 되게 착용감이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이런 헤드밴드 쿠션 부분이라든지 이어컵도 되게 뭐 폭신폭신해서 착용감은 저희 거도 좋은 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접히는지 유무도 뭐 그걸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니 그 이전 버전이 XM4라는 모델이었는데 그 제품은 이렇게 접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신제품, 뭐 작년에 나왔지만 XM5 제품은 접히진 않고 저희 것도 접히진 않죠. 이 접힌다는 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보스 QC45 이렇게 케이스 자체도 접어서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케이스도 조금 더 작기는 한데 근데 뭐 접고 아니고 그게 막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서 근데 또 이거를 또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유일하게 이제 이 넷 중에 보스만 그런 형태로 접히는 거고 나머지는 이 부분이 접히지는 않는 모델이고 그리고 색상을 살펴보면 저희가 제일 심플하게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 있고 XM5 소니는 미드나잇 블루가 이제 최근에 나온 색상인데 약간 좀 짙은 남색 같은 네이비 색상인데 이렇게 세 가지 실버, 블랙, 미드나잇 블루 세 가지 있고 보스는 색상이 네 가지 색상이에요. 블랙, 화이트, 블루, 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애플은 색상이 좀 더 많죠. 뭐 제일 대표적인 색상인 실버부터 해서 뭐 다양한 색상. 근데 저희는 뭐 블랙, 화이트 뭐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찾으시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더워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화이트가 생각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기는 해서 뭐 물어보시면은 화이트가 여름에 좀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하는 방식은 저희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터치 방식이고 이제 오른쪽 이어 컵 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해서 작동을 하는 방식이고 소니도 터치고 보스는 여기 요 옆면에 보면은 물리 버튼이 있어요. 이제 그 버튼으로 컨트롤을 하고 에어팟은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이 버튼 같이 생긴 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건데 디지털 크라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로 조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뭐 터치 방식도 터치 그 컨트롤 방식도 터치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뭐 버튼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 근데 터치 조작도 저희가 되게 잘 되는 편이라서 뭐 오히려 터치 조작이 더 편해서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 배터리 시간을 살펴보면 사실 저희가 이게 제일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60시간 배터리고 나머지 뭐 소니가 30시간, 보스가 22시간, 애플이 20시간. 저희가 제일 압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간이 가장 길고 완충에 걸리는 시간도 저희는 2시간, 소니는 3.5시간, 보스는 2.5시간. 아 제가 에어팟 맥스는 이게 찾다가 제가 못 썼는데 아무튼 저희보다 좀 더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가 60시간이라는 긴 배터리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칩이랑 관련이 있는데 저희 거는 디지털 프로세싱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오히려 이제 아날로그 어쿠스틱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라서 다른 제품들보다 배터리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소니나 다른 제품들은 그 애플도 보면은 뭐 애플 H1이라든지 소니는 V1이라고 이제 칩을 넣어서 디지털 프로세싱으로 헤드폰을 구현하는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뭐 전기라든지 뭐 에너지가 더 많이 먹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더 배터리 시간이 길다는 점. 그래서 요즘 또 여행 시즌이기도 하니까 저희도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60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이제 소구를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장거리 비행기나 뭐 여행 갈 때 그럴 때 되게 좋은 장점이 되는 포인트겠죠. 그리고 마이크 개수는 뭐 저희 거 8개, 소니 8개, 보스는 6개, 애플은 9개. 저희 거는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가 4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빔포밍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 4개, 그리고 이제 저희 통화를 위한 마이크 4개, 이렇게 4개, 4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저희랑 소니가 5.2, 5.2로 똑같고 보스가 블루투스 5.1, 에어팟 맥스가 5.0. 그래서 뭐 연결성으로 봤을 때는 뭐 딱 요렇게만 보면 이제 저희께 아무래도 좀 더 뭐 연결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께 뭐 연결성이 뭐 안 좋네 막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은 거를 알고 있는데 저희 최근에도 이제 내부적으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도 연결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연결성 부분은 계속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저희께 이제 4월부터 인상된 가격이죠. 이거는 전부 다 공홈 가격 기준이고요. 저희께 49만 9천 원, 소니도 49만 9천 원, 보스가 38만 9천 원, 애플이 76만 9천 원입니다. 뭐 인터넷 가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정식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칩은 아까 드렸고 그리고 드라이버 사이즈는 사실
저희는 다른 제품보다 음질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게 드라이버 사이즈거든요. 다른 제품들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 이런 뭐 드라이버 사이즈에 대해서 강조를 크게 하진 않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 드라이버 사이즈가 클수록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것들 중에 제일 큰 드라이버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가 더 빵빵하고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 42mm 드라이버가 저희가 이제 모멘텀 4 말고 뭐 HD 600이라든지 뭐 HD 뭐 5 시리즈라든지 그런 오디오 파일, 유선 헤드폰 라인업들에 들어가는 이제 드라이버 사이즈예요. 42mm라는 사이즈가. 그래서 아무래도 뭐 유선 헤드폰에 대한 음질은 이미 뭐 제나이저 음질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유선 헤드폰에 들어가는 거랑 뭐 동일한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사이즈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그만큼 음질이 좋다라고 좀 더 이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품을 살펴보면 뭐 거의 다 동일해요. 헤드폰 들어가 있고 C 타입 충전 케이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케이블 3.5 케이블 다 들어가 있는데 오디오 케이블은 에어팟 맥스에는 없고요. 그리고 케이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만 항공 어댑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비행기에 보면은 비행기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인데 뭐 보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뭐 7,500원인가 주고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어댑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뭐 추가로 구매할 필요도 없고 뭐 비행기 타거나 할 때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헤드폰은 저도 이제 막 사람들이 헤드폰을 살 때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는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뭐 무게를 사실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계속 머리에 쓰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그렇게 엄청 무겁지 않아요. 사실 애플에 비하면은 뭐 저희는 가벼운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배터리 시간, 60시간이라는 점. 그리고 음질, 드라이버 사이즈라든지 뭐 오디오 파일 쪽이랑 이제 영감을 받아서 뭐 제작한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헤드폰이다. 그래서 음질로 많이 소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은 취향 차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저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되게 저희 헤드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되게 예쁘다라고 저희가 널리 널리 알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헤드폰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어, 대리님 그 네. 모멘텀 4칩 X 되어 있는데 네,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스도 없는 거죠? 보스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설명 잘 못 들은 칩이 어떤 기능하는 거예요? 칩이 저도 사실 그 정확하게 기술적인 원리는 음. 모르겠는데, 디지털 프로세싱을 위해서 뭐 약간 뭐 음질을 뭐 어떻게 변화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세싱을 하는 역할을 하는 칩인 거죠. 음, 그래서 소구 포인트가 배터리 시간이 오래 가고 완충 시간이 빠르고 네. 음질이 좋다. 드라이버 사이즈가 커서 네네. 이렇게. 네. 그리고 네. 항공 어댑터 이것도 뭐 사실 이건 작은 포인트긴 하지만 그래도 네. 다른 제품들에는 없는 구성품이기 때문에 뭐 여행 가실 때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더였는데요. 네. 제가 그 제품 사용하면서 네. 지금 현재 듣는 곡 중에서 다음 곡으로 이제 넘기려고 할 때 네. 그 방식이 저희 모멘tum 포에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게 쉽게 그렇게 넘어가고 다시 돌리고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컨트롤 터치 방식은 그 구성품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넘길 때는 오른쪽 저희 이제 터치는 오른쪽 이어컵 부분에만 터치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 앞에서 뒤로 넘기면 노래가 넘어가요. 앞쪽에서 뒤로 넘기면. 근데 이제 뭐 터치가 뭐 잘 안 먹힌다 이거는 사실 뭐 그 제품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또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제품 초기화를 시킨다던가. 근데 제가 어쨌 저기 네. 매장에 있는 거를 아무리 해 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 혹시 저 펌웨어 초기화는 초기화 혹시 해 예. 보셨어요? 그 이제 헤드폰으로 들어가서 다시 잡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 초기화 말고 그 이 헤드폰을 물리적으로 공장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이게 해야 돼요? 뭔가 기능이 잘 안 되거나 뭐 자꾸 뭐 연결이 끊긴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네. 일단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먼저 해 보시고 그걸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어플에 들어가면은 네. 펌웨어 최신 버전이 아니면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음. 아니면 이제 지난 시간에 과장님이 어플 한번 설명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설명 뭐 네 그때 얘기를 해 펌웨어는 그때 주셨는 설명해 주셨어요. 예.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거나 네. 아니면 공장 초기화를 하시면 되는데 모멘텀 4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은 일단 그 충전선을 연결을 시킨 상태에서 헤드폰 저희 전원 키는 버튼 있죠? 거기를 네네. 20초 이상 꾹 눌러 주시면 돼요. 그거 여러 번 제가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초기화를. 네. 초기화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제가 시도를 해 보면 안 되더라고요.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도요? 네. 초기화를 시킨 제가 다음에 그거를 고객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보스나 네. 이런 데는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앰포도 되는지 물어봐서 제가 인제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 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어떤 제가 해 부분이에요? 보니까 안 넘어가요, 노래가. 아 노래가 다른 터치는 예예.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다 거예요 터치는 그러면? 다 돼요. 예. 올리고 노이즈 캔슬링 잡고 내리고 다 되는데 네. 그게 노래가 다음 곡으로 안 넘어가요. 그건 아마 그러면 제품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방식이 그냥 뒤로 넘기면 되거든요. 앞에서 손가락을 앞에서 뒤로 그냥 넘기면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근데 뭐 희한하네. 다른 터치는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제품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해 아 보셨는데도 안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어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선 이어폰은 MDW3 작년 8월에 나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른 경쟁사 제품들은 소니의 링크버즈 S 죄송해요. 요게 제가 이거 이름을 못 바꿨는데 삼성 거죠. 삼성의 버즈 2 프로가 이제 제일 최신 무선 이어폰 제품이고 그리고 애플에서 나온 에어팟 프로 2 요렇게 크게는 요렇게 네 가지 제품들로 비교를 해 보려고 하고 무게는 사실 이어폰이라서 막 엄청난 큰 차이는 없지만 제일 뭐 가벼운 게 이 무게는 참고로 이제 이 이어버드 한쪽의 무게고요. 링크버즈 S가 4.8 그램, 그다음에 에어팟 프로가 5.3 그램, 버즈가 5.5, 저희 게 5.8 그램. 근데 뭐 0. 몇 그램 차이라서 이거를 체감하기는 뭐 쉽진 않을 것 같고 소니는 뭐 4.8 그램이라고 하면은 쪼끔 더 가벼울 수는 있겠지만 1 그램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컬러는 저희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라파이트, 블랙, 화이트 요렇게 세 가지 색상 있고 소니는 화이트, 블랙, 에크루, 어스블루. 에크루가 요 색상이더라고요. 네 가지 색상이 있고 보스가 아니라 버즈 2 프로 삼성 거는 그라파이트, 화이트, 보라 퍼플 이 색상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이제 화이트 한 가지 색상밖에 없죠.
배터리 시간은 사실 다 조금 비슷해요. 배터리 MTW3가 7시간이고 이제 케이스 또 충전을 넣어서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 총 28시간 사용할 수 있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충전 케이스를 사용해도 20시간으로 저희보다 조금 떨어지죠. 버즈는 제가 충전 케이스 사용했을 때 시간을 못 넣었는데 통화만 했을 때 14시간, 음악만 들었을 때 18시간 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아마 충전 케이스 사용했을 때 같은데 이거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2는 음악 들을 때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충전 케이스를 사용하면은 3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저희랑 비슷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방수 등급도 네 가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희가 IPX4가 이제 생활 방수가 되는 정도의 등급인데 뭐 버즈를 빼고는 다 IPX4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 방수는 된다는 점.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패브릭 케이스라서 뭐 굳이 사람들이 이제 뭐 물개가 있는 곳에 요거를 두거나 하진 않겠죠. 블루투스는 저희가 블루투스 5.2, 소니가 블루투스 5.2, 그리고 버즈랑 에어팟이 블루투스 5.3으로 저희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고, 가격은 이것도 이제 공홈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37만 9천 원, 저희가 이것도 4월에 인상한 가격이 37만 9천 원이고, 그전에는 34만 9천 원이었죠. 링크 버즈가 24만 9천 원, 버즈 프로가 27만 9천 원, 에어팟 프로 2가 35만 9천 원으로 이것도 이제 공홈 기준 가격이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은 저희는 다른 데는 죄송해요. 제가 이것도 급하게 만들어서 링크버즈랑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뭐 지원하고 있고 요즘 나오는 사실 이어폰이나 헤드폰들은 전부 다 이제 ANC라고 하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뭐 설명 많이 들으셔서 이미 알겠지만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온을 시켜 놓으면은 뭐 주변 상황의 소음이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뭐 키고 끄고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뭐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코덱은 대부분 이제 뭐 AAC나 SBC 같은 기본적인 코덱은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만 aptX랑 aptX 어댑티브를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BTD 600이랑 같이 저희가 많이 또 판매가 되고 있는데 BTD 600이랑 연결을 했을 때 음질이 엄청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저희가 최근에 MTW3도 그렇고 모멘텀 4도 그렇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제 최신 버전으로 한 지난달인가에 이제 됐는데 그때 모멘텀 4도 96kHz 고해상도 모드를 지원하는 게 업데이트가 됐고 그래서 aptX랑 같이 썼을 때 음질이 진짜 거의 사실 뭐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무선이 유선을 못 따라간다. 음질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BTD 600이랑 같이 썼을 때 유선 못지않은 음질을 느낄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실제로 진짜 해상력도 높아지고 뭐 고음, 중음, 저음 할 거 없이 전부 다 음질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BTD 600이랑 같이 묶어서도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모멘텀 4도 그렇고 MTW3도 그렇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도 뭐 셀링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저희가 그라파이트랑 화이트 뭐 골고루 이제 나가겠지만 지금 또 여름이고 해서 뭐 화이트도 많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서
화이트도 예쁘다라는 거 많이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에서도 또 음질이 다른 제품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음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은 간략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소구 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매장에서 네. 판매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MTW3도 저희는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다른 이어폰에서도 그런 드라이버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막 명확하게 뭐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소구 포인트로 쓰지 않는데 저희는 또 그것도 저희 상세 페이지에 막 뭐 강조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 드라이버 사이즈도 어쨌든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aptX나 aptX 어댑티브 같은 엄청 뭐 고해상도의 오디오 코덱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뭐 사실 음질이랑 그리고 사실 이 패브릭 케이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다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패브릭 케이스라서 뭐 기스 같은 거 날 우려도 없고 오히려 또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약간 좀 젊은 층들은 사실 또 막 어떤 뭐 상세한 뭐 이런 뭐 시간이 막 몇 시간 쓸 수 있고 사실 시간도 크게 제품마다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소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음질이 좋다는 점. 그 이미 약간 저희가 이미 막 유선 헤드폰에 대한 명성이 이미 있다 보니까 뭐 이미 그런 거에 대해 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질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제품들보다 뛰어나다. 사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다른 제품들이랑 비슷비슷한 스펙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줘. 그리고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 다른 곳들은 어댑티브라는 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냥 이제 그냥 ANC, 그냥 이제 그냥 노이즈 캔슬링 껐다 켰다 이제 그게 전부인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 주변 상황의 그 소음 정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조절되는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점도 하나의 차별화된 포인트로 소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3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듣고 네네. 종료하겠습니다. 혹시 이어폰 관련해서 뭐 매장에서 뭐 질문 받으신 거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이 제품 팔아보니까 네네. 다른 브랜드보다 이 머리 부분 있잖아요. 이 네, 헤드 네, 부분. 그러니까 네. 거기가 다른 것보다 많이 커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음.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근데 저희 거는 이게, 뭐 에어팟 같은 거는 그냥 딱 귀에 꽂으면 되는데, 저희 거는 착용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 착용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귀에 그냥 넣으면은 사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한 번 떨어져가지고 지하철 밑으로 철로로 아, 떨어져가지고 뭐 저기 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이거를 그 판매를 하실 때도 뭐 만약에 누가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착용 방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그 이어버드를 귀에 세로로 넣은 다음에 귓바퀴에 걸리도록 안으로 살짝 넣어서 사선으로 넣은 다음에 살짝 돌려서 귓바퀴에 걸리도록 그래서 귓바퀴 안쪽에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 착용할 때 네. 조금 번거로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귀가 쪼끔 작으신 분들한테는 좀 오히려 좀 커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남성분들한테는 뭐 별로 무리가 없이 착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그 이어팁 사이즈도 이제 제일 뭐 작은 걸로 해서 이게 사실 잘 끼워 주시기만 하면은 뭐 보기에도 무리가 없고 떨어지거나 할 염려는 없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그 점 크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뭐 장단점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거 위 안에 뭐 다른 내부의 뭐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 얘가 좀 더 커진 거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냥 디자인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디자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넵. 네, 이제 1분도 안 남아서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